안녕하십니까, 장국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누군가 박원순 때문에 왜 그게 공급 부족이 됐냐고 항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그런 기사가 있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 박원순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 공급 대책이라는 거죠. 박원순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째 이사 대책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역대급인 정책이 나왔으니 그럴 만도 하자는 겁니다. 정부조차 대책 이름을 획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신도시로서는 도심 주택 수요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원래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가집니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주변 시설이나 도로 등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은 주로 민간이 해왔죠. 서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뉴타운 사업을 통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할 때죠. 정비사업이 변곡점을 맞은 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이다는 거죠. 당시 박 전 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명박 오세훈 두 전임 시장의 시절 지정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기 쉽도록 행정 절차를 손본 것이라는 거죠. 무리하게 이제 추진된 뉴타운이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때 데모를 엄청 했는데 사실은 데모꾼들이 한 겁니다. 데모꾼들이 실제로 이게 새로 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 이게 자꾸 데모를 하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뭔가 한 콩쿠물 조금이라도 주려고 이제 준다고 하니까 막 미친 듯이 싸우죠. 물론 마침 집값도 하락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손을 든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때 뉴타운 정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집값이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손해볼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에 낳고 갖고 있었으면은 이게 재개발 해가지고 그때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제된 정비구역은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전체 683곳 가운데 39곳이 이제 주로 이제 해제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서울이죠. 서울. 그죠? 문제는 이게 집값 상승의 재료가 됐다는 것인데 박 전 시장 10년 동안 초기 단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멈추거나 엎어지면서 이들 구역에서 나왔어야 할 공급 물량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이 좌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서울시장이 일을 해야죠.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거의 뭐 돈을 퍼주기만 복지정책만 하고 자기들 그죠. 아는 인사들만 그죠. 나라 묶기식하고 인허가권이 무기가 되기도 했는데 한남 3구역이나 엄마 아파트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다. 인허가 절차를 아예 중단시키거나 서울시 입맛대로 개발 밑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야 하는데 마치 다 망가져 버린 셈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품 가격은 그죠? 가격이라는 거는 상품의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이 많으면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급이 많으면 물론 명품이 있겠죠. 그 중에 명품하고 이제 일반품인데 명품이야 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서민들이 살고 일반 중산층 이하가 살던 집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좋은 지역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급이 많으면은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공급이다 무조건 공급이 아무리 뭐 저금리 뭐 돈을 풀어도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공급이 부족하면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공급이 부족하면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 상품이나 무조건 그렇습니다. 물건이 살리는 사람보다 물건이 넘쳐나는데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죠. 근데
아무리 하찮은 상품이라도 공급이 줄어보십시오. 예?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잘 굴러가던 사업에 목리를 뿌리게 됐는데 사직 구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보냈지만 2017년에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 해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가 사직 2구역의 개발을 막아선 과정이 재밌다는 겁니다. 종로구청의 지시 아예 인가를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구역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자 법 개정까지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하게 막았답니다.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자유권을 시장에 맡겨주고 그저 민간에 맡겨주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고 서울시가 나서고 이러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시는 입맛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결국 사직 2구역을 해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조례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에 피셜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당시 사직 2구역이 해제 근거가 됐던 조례의 조문은 역시 현재 삭제된 상태랍니다. 이 삭제 또 근거를 또 살린네, 그죠? 자료를.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정부가 엄청난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길 경우 당장의 집값 폭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인데, 근데 서울시도 정부도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걸까요? 지금도 무조건 공공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물건만 많이 만들면은 공급만 계속 쏟아 부어버리면은 무조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자꾸 공공에서 하려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분양해갖고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공공 계속 분양해보세요. 예? 계속 공급해보세요. 그럼 내리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박촌, 서울역 근처 그저 쪽박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시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12개 동의 고층 아파트로 단지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용산군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명 서울역 쪽방촌 일대가 사업 대상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산과 가까운 데다 서울역 인근이어서 교통이 매우 좋음에도 1960년대 조성된 쪽방촌 때문에 개발이 지체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이곳이 있는 쪽방촌 주민은 1700명입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추진돼 한국토지공사와 서울토지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1450가구, 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5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이 지어진다는데 기존 쪽방촌 주민은 이곳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정착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쪽방촌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도 사람 한 명 살 수 있게 하려면은 한 10평 그죠? 10평에서 그죠?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그죠? 이게 그러면 그 정도 지어갖고 우리가 건설비가 보통 한 1억에 그죠? 땅값 하면은 한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한 2억 정도는 돼야 된다. 잠만 잡아도 2억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죠? 2억이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최소 2억입니다. 이 최소 2억. 2억이면은 이분들한테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과연 얼마의 임대료를 줄 수 있느냐, 그죠? 임대료. 그죠? 임대료라는 게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과연 얼마에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이분들이 지금 최소한 쪽방촌은 진짜 저렴하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한 달에 뭐 한 1, 20만 원 정도가 있을 건데 이 금액을 만약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올린다 하면은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아닌가? 진짜 칸을 한 5평 정도로 해가지고 지으면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 5평 정도로 완전 촉촉하게 지으면은 가능하겠는데, 과연, 최소 그래도 인간이 살아야 하는
공간은 한 1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 1평. 그러다 주차장 정비해야 되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제 괜찮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정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제 세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국가에서 세금이 지원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쪽방 주민들은 기존보다 두세 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야, 현대의 15% 수준의 이거 그죠? 엄청난 혜택이죠. 근데 과연 가능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죠? 구체적인 단지 규모는 지구 계획 등을 거쳐 확정됐지만 정부의 대략적인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동만 17개 규모로 구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의 건물 층수를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지구 계획 및 보상에 들어가 2023년 공공주택단지를 착공해 2026년에 입주하고 2030년에 민간 분양 택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일단 공공분양부터 해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는 거네요. 그죠? 2026년입니다. 그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자, 주택 수하고 상관없죠. 일단 쪽박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래 하겠다는데, 물론 이런 건 지금 뭐 반대 안 합니다. 반대 안 하는데, 과연 가능한가? 그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세금이 안 들어가고 가능한가 하는 거죠. 부산 가덕도 전체 1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됩니다. 허가구로. 앞으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 복합도시 조성 사업 예정지구 21.28km제곱미터를 1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들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공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기간은 5년간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투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거에 진행했던 구역을 그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예,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박원순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 이번 정권, 그죠? 10년간 우리가 공급을 안 했으면, 공급을 그때 꾸준하게 했으면은 서울집값이 이렇게 안 올라갈 건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헛송 세월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당선됐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국민의 인식이 뭐 때문에 이렇게 좌파적으로 그저 사고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결코 우리가 이런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서민을 위하지 안 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 그러니까 공급을 자꾸 줄이고 규제를 하면은 모든 것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빨리 할수록 좋고, 그러니까 민간에 무조건 맡겨야죠. 민간에 의해서 스스로 공급하게 하고 그 공급이 늘어나면은 시장은 안정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민이 힘들어지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